미중 무역 협상 스몰딜이 이루어졌는데요. 한국 증시의 반등은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몰딜인데요. 그 스몰딜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이번 주말에 나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다들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스몰딜이 이루어지는지 이거 먼저 일단 팩트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 이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근 대표님께서 이번 주말에 있었던 스몰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먼저 정리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미중 간의 합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 안에 내용은 별 그렇게 큰 내용은 없었죠. 네. 일단 그 중국은 이제 미국한테 400에서 500억 불 정도 지금 콩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농산물 구매를 확대하겠다. 아직까지 이제 근데 그 부분이 나왔지만 중국 쪽에서는 확인을 해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6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 보잉 항공기를 또 중국이 구매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또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15일부로 2,500억 불에 대해서 2,50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에서 30%를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유예해 준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요.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적재산권 문제하고 기술 강제 이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정부 보조급 지급 문제하고 환율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 기술 질치,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법적인 강제 이행 조치 이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그 미중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거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된 것 진행이 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내용들도 일단 머누신 재무장관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적재산권 문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어떤 이행 제도라는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도 약간 이제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부 보조급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아직까지 양보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금 언론들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미국이 졸속 합의를 했다.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줬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유리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죠. 어차피 이제 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돼지 사육두수가 줄면서 돼지고기 필요하고 그게 또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사료가 필요하니까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걸 얻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팔긴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15, 16일 날 칠레 에이펙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같이 서명식을 하지 않을까 1단계 합의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잘 됐냐 못 됐냐 가지고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스몰딜 내용에 발표는 안 했지만 실제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지적재산권 문제하고 환율 문제는 분명히 이야기가 오고 간 게 있는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어느 정도 또 시장에 또 나오면 실제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합의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 방송에 매번 출연을 해서 올해 안에 절대 뭐 빅딜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아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뭐 있을 수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선 전략으로 해서 그걸 짜놓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번에 너무 얻은 게 없으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지금 올해 안에 뭔가 하나 딱 그 중국을 좀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미끼를 좀 던진 거라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버티면 버틸수록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갑은 중국, 을은 미국이거든요. 갑이 중국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네들도 마냥 뒷짐만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정 부분 이제 합의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시기를 좀 조율을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늦추면 늦출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더 많은 걸 얻어내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간에 파국으로 가지 않고 계속 좀 중국 입장에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빅딜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 재료 다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차라리 빅딜보다 하나씩 나오면서 네. 시장에 희망을 주는 이런 네. 내용들이 저는 나쁘지 그러니까 않다 한 생각합니다. 방에 그냥 다 나오는 것보단 예. 뭐 한 번 협상할 때는 직접재산권 해결하고 그 다음 건에는 이제 산업보조금 문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는 게 시장에도 그렇고 트럼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네.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면서 막판에 이제 도장 찍을 준비를 네. 할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다 해놓고 나중에 또 바꿔버리면 어떨 건데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때를 보면서 네. 뭐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안인기 파트너님한테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스몰딜 체결된 이후에 주말 동안의 반응을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협상을 이끌어냈다. 네. 상당히 이제 반기는 분위기고 네. 반면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줬다. 그리고 뭐 트럼프는 임기가 있고 그리고 시진핑 임기가 없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는 급할 거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급해서 아까 이제 이동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졸렬 협상을 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이긴 게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되게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을 합의로 이끌어내는 게 보통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현재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변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 앞으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어떨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그냥 편하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기에는 중국의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죠. 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근데 1단계 합의라는 얘기에 지금 한 3-4단계 이상 남았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이 나름대로 조금 양보했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9월 달에 예정되었던 15%의 1,600억 달러의 이 중국산 제품의 네. 관세율을 일단 12월 15일로 지난번에 연기를 시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만간 한 번 정도는 또 부분적인 합의, 또 스몰딜을 조금 더 꺼내어서 본인이 뭔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척하는 그런 또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높겠고, 요번에 지적재산권하고 금융서비스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협정이 가능했던 구간인 만큼 중국에서도 뭔가 하나 더 얻어내고 미국도 하나 좀 내어주고 해가지고 네. 연말까지 한 2차 부분 합의, 그다음에 내년 초 정도에서 3차 부분 합의 이렇게 한번 계속적으로 조금씩 꺼내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 부분 합의, 스몰딜은 15개월 만에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재선 내년 11월 달까지는 한 3번, 4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우리는 뭐 중국과 계속 긍정적인 뭐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자기 표심을 또 얻거나 아니면은 또 글로벌에서 이제 주가 하락 연출될 때마다 긍정적인 코멘트로 주가 방어하면서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자기의 어떤 패를 까는 그러한 전략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이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일단 뭐 그 너무 그 압박의 강도를 풀어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갈 의지가 강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락 파트너가 이제 그 예전에 그 대북 이야기 할 때도 뭐 11월 달에 뭐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상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소설을 이렇게 좀 잘 써주시는데 향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구체적인 일정까지 좀 생각하는 일정까지 얘기하면서 네, 정말 어려운 질문 자꾸 해주시는데 일단은 이번에 1단계 합의는 그동안 시장의 주 하락의 원인이었던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됐고 협상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시장 일각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요 정도 합의할 거면 작년에 하지 왜 지금 하냐? 그렇죠. 지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정치 공학적으로 지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지금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상 뭐 탄핵은 어려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지만 민주당에서 계속 물어뜯어 내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뚜렷한 경선 후보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트럼프의 흠집잡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 시위가 격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이 행여나 그 뒤쪽에 배후에 자리 잡게 되면 사태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1단계 합의는 서로 정치공학적으로 필요했을 거라 바라보고요. 근데 이 분위기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뭐 그 급변적인 이런 거는 예상하지 않고요. 아마 연말께 정도에는 이게 이제 단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단계 합의 정도 12월 달 정도에 하나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안은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초순이나 1분기, 2분기 내외 정도에 한 3단계 합의 정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시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매기가 없는 그러니까 폐기닭 같은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근데 요번 1단계 합의 이후에 시장의 그 수급의 힘이 조금 더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에 의해서 시장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분석해가지고 접근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이제 끊어서 아마도 이런 지금처럼 스몰 딜 한 다음에 바로 빅딜이 아니라 스몰 딜이 여러 번 나오는 형태의 점진적인 어떤 협상을 이뤄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연말께 한 번 더 그리고 내년 초에 한 번 더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시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씩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 관점을 세 분이 같이 보신다면 시장도 당연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도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닙니까? 이동훈 대표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두 분은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 동의합니다. 같아요. 예. 네. 아니 저도 뭐 비슷한데 네. 일단 지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 뭐 급등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뭐 미국은 뭐 이리 되나 저리 되나 뭐 다 패를 다 까는 내용들이고 네. 올해 이제 우리 시장 신흥국 증시 쪽, 뭐 이머징 국가 이런 쪽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사실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하는 국가들이 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국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단계적으로 뭐 아직까지 완전한 빅딜을 통한 이제 해소가 아니지만 나와도 증권사 쪽에서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고맙단 말을 안 하고 그래서 해결이 돼도 고맙단 말을 안 하고 먹어도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1단계 단추를 좋게 끼웠다라는 점은 우리 정치에 상당히 호재로 저는 작용할 것이다. 예, 맞네요. 그러면 이제 세 분이 다 일단은 시장의 호재고 예, 시장도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이쪽 섹터가 좀 더 강할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경락 파트너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섹터가 수혜주로 떠오르겠죠. IT 중간재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뭐 그 중국 내에서 이제 IT 수요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IT 중간재 대표적으로 반도체, 뭐 MLCC, 2차 전지 소재 배터리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이런 모든 전방위적으로 이런 업체들이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그 저는 미중 협상에서 제일 먼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환율 조작 금지가 진행될 거라고 봤거든요. 이게 이제 1986년도 때 일본과 미국의 분쟁 때 뭐 환율 건들지 않았습니까? 엔화. 비슷한 맥락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환율 조작 금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중국의 소비 여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면세점이나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중국의 소비 여력 확대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중국의 업체들의 그 위안화 젖상은요 가격 경제 훼손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쟁하고 있는 뭐 많은 산업들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증시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재 수출이기 때문에 IT, 반도체 같은 IT가 일단 수혜 선생에 오를 수 있고 또 한 가지 수혜 선생은 이제 중국 환율 관련해서 위안화 절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의 소비 여력이 높아져서 뭐 이제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주로 대표되는 뭐 화장품이나 여행, 뭐 카지노 뭐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큰 줄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인기 파트너님은 어떤 거를 좀 보는 게 좋을까?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의 수혜주는 오늘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내일장까지 뭐 내일도 뭐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의 수혜주가 부각되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오늘 그러한 관련주들이 일단은 뭐 갭도 나왔고 또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일단은 IT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적극적인 기관과 외기들의 매수 가담. 그다음에 IT 소재, IT 부품, 반도체 장비 이쪽도 일단 긍정적이었고 그다음에 대중국 관련한 조선업종, 철강업종, 화학업종, 기계업종 그다음에 이쪽 중국 소비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일단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수급도 좋았고 또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탁월한 종목들이 3분기 내내 혹은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상승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면은 지금 IT 소재주, IT 부품주 일단 조정 시 매수하고 또 좀 끌고 가는 전략도 바람직하겠고요. 그다음에 조선철강 기계화학주도 저점에서 터닝 나올 때 한 번씩 매매해서 좀 챙길 건 챙기시는 전략. 지금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움직이는 종목들로 단기적 대응, 그다음에 스윙 전략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안인기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봐라. 그렇죠. 그게 이제 향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강할 수 있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장비나 소재, 조선화학 기계 등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결국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자면 뭐 1박 2일로 보자는 얘기는 아니죠. 이번에는 좀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박 2일로 보자는 얘기입니까? 자, 주가라는 것이요. 네. 많이 내려온 종목은 중기적 대응이에요. 네. 3달간 내려오는 종목을 오늘 사서 내일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기 하락하는 종목은 조금 끌고 가는 전략이 맞겠고 네.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던 종목에 집중력 갖는다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네. 센 종목들은 짧게 먹고 나오는 전략, 중장기 하락한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 그다음에 수급 좋은 종목으로 단기 1박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양봉 뜨고 내일 또 한번 슈팅 나오는 종목의 단기적 대응 전략은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안인기 대표님의 말은 투트랙 전략. 그러니까 그렇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조선기계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로. 그렇죠. 그리고 이미 신고가를 나가고 있는 뭐 IT 종목들 중에 신고가 종목들은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동근 파트너님도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 혹시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이 그냥 반짝 상승하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업황이라든지 지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안정권으로 들어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든지 안 그러면 길게 잡든지 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길게 잡고 보는 편이 좀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 1단계 이제 합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일단 변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IT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전분기 대표들 전부 다 이제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예. 아마 금리를 지금 1.5 돼 있는 거 1.25까지 또 0.25% 정도 내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제 공급이 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이제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IT 이 뭐 부품주도 좋고요. IT주 전반적으로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어제 그저께 거래일수로 어제 그저께입니다. 롯데케미칼하고 화학주들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예. 철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쪽에 나왔다라는 것은 중후장대 업종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을 치고 위쪽으로 돌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소재 섹터들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합의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소비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흐름들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도 덧붙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뭐 시장 전망이나 아니면 이제
향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이 모든 부분에서 약간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나와서 이견 일치를 해서요. 좀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 지금 현재는 아주 스몰딜이긴 하지만 향후 계속해서 스몰딜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시장은 긍정적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같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수혜 업종으로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이제 IT 그리고 화학 소재 뭐 이런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이경락 대표님은 여기에 플러스하면은 우리 중국 소비주들까지 내수주들 일부까지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돈 많이 버는 시장 오기를 저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제이였습니다.